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연금을 준비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주제로 우리 임희열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자, 우리 임희열 전문가님은 국제재무설계사시고요. 또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로 정말 재미있게 이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 이모작은 필수, 삼모작은 선택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 이모작은 필수, 삼모작은 선택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여분의 삶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하여튼 그동안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60세 이후는 나만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이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고령화가 도래했고 100세 시대고, 그다음에 저출산인 뭐 도래했고, 그다음에 빈곤화가 아주 시급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래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년기는 아름다운 황혼기가 아닌 인생의 고통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30여 년을 살고 이제 은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이제 30여 년이 또 남았잖아요. 최소 30년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또 얘기입니다. 퇴직 은퇴 노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퇴직에 이제 근로관계가 종결되는 것이죠. 은퇴는 직업이나 일의 종결, 그다음에 소득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의 노후, 구실을 잘 못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용어입니다. 인생 이모작은 필수고 삼모작은 선택이다. 반드시 이모작은 해야 된다. 그 삼모작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된다. 대한민국 근로자 직장인의 이제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입니다. 약 한 50세 정도 되고요. 대기업, 공기업, 공단 등은 약 한 55세에서 한 56세 정도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모작은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72세에서 3세까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으신 분일수록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싶다. 최근의 조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 소속감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얘기도 있지만 이제 정년 연장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라이프 이벤트 시점의 변화, 이것도 뭐 재밌는 그림이네요. 이제 근로기간보다 긴 은퇴 기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20세기에는 약 25년 동안 공부했고요. 취업해서 35년 정도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년 정도 은퇴 후에 이제 사망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21세기에는 약 30년을 공부하고 취업해서 30년 정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일하고, 약 35년 정도 은퇴 후에 이제 사망하는 라이프 사이클로 장수가 행복이 아닌 상당한 고민과 부담의 시기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고령화 속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화 속도는 대단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신데, 특히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저출산, 출산율이 0.78명이고, 한국은 내년도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빠르다고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는 이제 7%에서 고령 사회로 19년이 소요되는 거죠. 7%라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7%,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20%라면 5명 중에 1명, 내년도에는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다. 매우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우리의 미래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시급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금리 얘기를 이제 하면서 슬슬 이제 연금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도 이제 과거에 높은 금리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낮은 금리의 시대로 이제 도래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1980년의 기준금리는 24%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65.7세였고, 그러나 이제 2024년 8월 말 현재는 기준금리가 이제 3.5%, 평균 수명은 83.6세에서 7세, 약 18년 가까이 이제 증가된 경우죠. 금리는 하락하고 평균 수명은 급격히 증가한 상태고, 노후 빈곤율과 노후 자살률이 OECD 국가의 최고 수준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비를,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세 시대 노후 대책 준비해 두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민거리고 이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화두거리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저성장 시대 있고, 국민연금 개혁안도 없고
엊그저께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부양의식이 변화됐고, 은퇴 재무설계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총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5,180만이었었는데 정점을 찍고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인구 구조를 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험난하기는 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강화해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노동력의 원활한 재분배를 유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맞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필수 코스로서 말씀드렸던 은퇴 재무 설계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은 필수고 부동산은 이제 선택을 실천하는 삶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의 다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은 이제 ILO라든가 OECD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국가기구에서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제 구축을 해라. 그래서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가에서. 그거는 뭐 저희가 막 구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 해발 OECD라든가 ILO라든가 이런 권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논문 연구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이라면은 이제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2층은 이제 퇴직연금 표준 생활이죠. 스탠다드. 그다음에 이제 3층까지 개인이 이제 개인연금을 들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도록 당장 이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음은 복리와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1, 2층에 머물러 있고 공무원들은 매월 18%를 적립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이제 95%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상당히 충격적인데 약 3%에서 5% 정도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제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각종 자료에 의하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원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이제 현 주소를 보면 통계청이 최근에 2024년 8월 발표한 연금 통계를 보면은 2022년 65세 인구 중에서 연금 수급자는 약 818만 명인데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4%가 이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1개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작성해서 연금 제도가 점차 성숙돼 가면서 수급자와 수급률은 이제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거죠. 종류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받는 기초연금 616만 명, 월평균 수급액이 27만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네, 상당히 작은 금액이고, 국민연금은 435만 명이 이제 수급하고 있는데 월평균은 41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직역연금,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약 53만 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수급액이 약 252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전 국민의 지금 관심 사항인데 무려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아니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험료율이 이제 21년 만에 연금 개혁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 그래서 이제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이었었는데 2088년까지 이제 늦추는 그런 이제 연금 개혁을 발표했죠.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약 70%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점차 낮아진 거죠, 이제. 2024년 소득 대체율은 42%입니다, 현재. 그래서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도가 되면은 약 40%가 이제 되는데,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서 42%에 이제 맞춰놓게 된 거죠.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해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연금으로 뭐 40만 원 받는다. 그럼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가 되는 거죠. 그죠? OECD 권고치 대비해서는 20에서 25%포인트가 이제 낮게 되고요. OECD 평균은 이제 58% 대비해서는 16%포인트 이제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을 65에서 75%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 정도 되면 뭐 나이스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안 중에 보니까 세대별
연령대별 차등 인상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령대별 인상을 차별화하는 이유는 이제 첫째는 이제 남은 시간을 고려한 거고, 둘째는 경제적 부담을 이제 분산해서 하자. 세 번째로는 이제 기금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험료 차별화 인상을 이제 실시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 2040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13%에 도달합니다. 13%를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는 그런 개혁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연금의 화두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 추세에 있는 거죠. 60세 이후에 은퇴를 맞이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평균 수명이 이제 85세로만 계산해도 뭐 25년 가까이를 살아가야 최소 25년을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연금을 그럼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 양육 비용, 특히 교육비에 이제 과다하게 지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비싼 대학 등록금 등 자녀 1인당 이제 들어가는 양육 비용이 이제 선진국 대비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원인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의 뭐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는 스스로 알바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급한 문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벌을 좌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이런 사교육 양극화도 이제 심화되는 추세라 자녀 비용이 이게 이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주 이제 원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캥거루족 자녀와의 동행입니다.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하는 3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3포 세대의 자녀가 이제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좋은 일이죠, 물론, 그죠? 그러나 그 대부분이 이제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캥거루 가족들이. 자녀를 철저하게 좀 배제해야 된다. 독립시켜라.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캥거루족 자녀와의 동행이 결국에는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주택 구매를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놓은 거죠. 2023년 고금리 상황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이제 차조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 그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문제, 사기 문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또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연금을 준비하지 또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부재로 금융 문맹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어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 친구, 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모든 것을 홀로 처리하려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니 머리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차량 이용 리스 사기, 유사수 신행의 더 이런 거에 계속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문맹이 역시 이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을 준비하려면 연금 준비의 ABC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에 대한 관심은 이제 노후 준비 및 경제적 독립의 이제 첫걸음입니다. 사실 첫걸음이고, 기본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 상품이 매우 다양해서 소득 대비 이제 적정 상품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인 권유로 가입하는 경향이고, 아마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99.9% 지인 권유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유지 못하면서 중도 해지 사례가 이제 빈번하고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철저한 학습,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적 연금 설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 설계의 ABC 중에서 첫 번째가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득의 10%는 무조건 연금으로 투자하자. 첫 번째. 마치 4대 보험이 월급을 받을 때 원청 징수되는 것처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10% 이하로 투자해도 되겠죠. 왜냐?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과 복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10% 정도는 무조건 연금에 투자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모님 세대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시대였고, 지금 현재는 성장이 멈춘 시대입니다. 그래서 투자법에 따라서 주식, 펀드, 예금 등 계속적인 장기적인 투자가 이제 필요하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의 성향이 이제 보수적인지, 뭐 중립형인지, 공격형인지,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야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는데, 이거 공격적으로 투자해놓고 뭐 들락달락거리고 높낮이가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뭐 간이 덜컹덜컹하고 심장이 뛰어서 이게 뭐 직장에도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 추구는 좋으나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장기 투자는 불가하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받고 싶은 연금의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연금을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자. 미래에 나는 얼마의 생활비를 쓸 예정인지, 그 다음에 연금이해를 얼마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예정된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개인연금을 내가 얼마 들어놨는지, 이런 것 등을 세밀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그 이제 뭐 OECD 어떤 그 권고치 소득 대체율 60%라고 치면 60%에 맞춰놔가지고 이제 내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한번 계산을 미리 해보면 조금 이제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소득 대체율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65세 이후에 은퇴해서 생활비는 평균 70%입니다. 본인의 현재 생활비의 약 70%. 그러면 지금 중산층의 평균 소비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350만 원 정도는 노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과연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ABC에 나타나는 얘기죠. 연금 준비의 ABC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고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저축하고 후소비로 강제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연금의 4층 구조처럼 투자해라. 4층 구조처럼. 그래서 4층 구조를 다 갖추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최소한 2층 구조를 구축하는 거죠. 최소 2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최소 2층 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3층. 4층, 뭐 예를 들면은 뭐 주택연금 4층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대 수명 증가에 대한 연금 부족의 미래는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층수를 쌓아가자. 4층 구조처럼 층수를 쌓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right now, 당장 시작하자, 이게. 연금은 미래에 받기 때문에 미리 투자해야 기대 수익과 연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시간과 복리 마법에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시간과 복리 마법. 젊으면은 더 일찍, 적은 금액으로 시간에 투자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금액을 조금 늘려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늘려나가는 복리의 마법. 당장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노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복리의 마법을 못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나 7년 이상, 제가 제시하고 있고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7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복리의 마법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문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미열 전문가님과 함께 100세 시대 연금을 준비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